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꼽을 때 늘 순위권에 세종대왕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근데 우리가 글자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나 존경하는 세종대왕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세종대왕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에 가면 리더가 되는 법, 리더의 자질을 다룬 자기계발서들이 늘 베스트셀러던데 그거 사서 읽을 필요 없이 우리는 그저 세종대왕만 보고 배우면 됩니다. 일단은 영상을 멈춰보시고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혹은 능력은 뭔가요? 무능한 리더, 유능한 리더의 그 유무능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보고 생각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람을 등용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장단점이 있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사람을 쓸 때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일을 주었습니다. 리더 중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고 싶어서 부하 직원을 못 믿고 뭐든지 다 자기가 하려는 리더가 있습니다. 최악은 모든 걸 부하 직원한테 맡기고 끝에 가서 이름만 올리려는 리더들도 있죠. 그냥 이름만 올리면 그나마 덜한데 본인도 민망하니까 끝에 조금 일을 하긴 하지만 이전까지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리더는 괜히 일만 더 망쳐버리죠. 그래놓고 부하 직원 탓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자기 직원들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왜냐? 세종대왕이 본인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발탁해서 일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혹시 그 과정에서 방해 요소가 있으면 전부 처리해주고 부하 직원의 현장 운용 능력을 믿었죠. 학창시절 국사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왜 세종대왕의 업적을 외울 때 이 모노면 업적들이 이렇게나 많고 또 각 업적들마다 활약한 신하들이 다 달라서 외우기 애먹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르니까 세종대왕이 분야 맞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썼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 떠오르는 인물은 장영실일 겁니다. 농업이 산업 비율의 90%를 차지하던 전근대 사회에선 농사가 잘 되어야 국가 재정이 탄탄해질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백성들이 계절과 날씨 그리고 시간에 대해 빠삭해야 합니다. 계절, 날씨, 시간을 알기 위해 별자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져 조선으로 수입된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과 한국에 시차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거죠. 인식해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했거나요. 이 세종대왕은 한국 한 해를 기준으로 시간, 계절, 날씨를 계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천문 관측 기구와 시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천문학적 지식이 없고 발명품을 만드는 실력까지는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천민이다 이겁니다. 그게 장영실의 유일한 단점이자 흠이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천민에서 해방시켜주고 오로지 천문 관측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를 원 없이 만들 수 있도록 관직도 주고 파격 승진도 시켜준 겁니다. 장영실이 뭘 만들든 장영실을 믿고 필요한 재료나 공간, 자금,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별자리와 천문 관리를 파악하고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건 장영실 전공이지만 관측한 자료를 계산하고 공식을 만드는 수학적 지식은 장영실의 전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늘, 즉 우주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과 머리가 보통 똑똑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영실이 설령 할 수 있었어도 장영실더러 그걸 전부 하라고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장영실 옆에 당대 조선 최고의 암산 실력군으로 소문이 나 있던 이순지를 붙여줍니다. 수학에 관해선 어느 누구도 이순지의 뇌를 따라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순지의 수학적 능력과 장영실의 천문학적 연구가 합쳐지니까 그런 다양하고 우수한 시계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시간, 날씨, 계절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농사에 적용해서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초, 변효문 등을 불러서 전국을 유람하고 나이 많은 농부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땅에 맞는 농사법을 적은 책을 간행해서 전국에 뿌리니 이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이 농부들이 그렇게 농사를 잘 지으면 이걸 세금으로 잘 내야 이 국가 재정이 건실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세금 제도가 대단히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전까지 세금 제도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평소 토지 문제와 세금 문제에 대해 빠삭했던 정인지의 건의를 반영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하기도 합니다. 장경실의 천문학, 이순지의 수학, 정초 변효문의 농법 연구, 정인지의 세금 연구, 이게 지금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군사적인 분야로 넘어가도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흔히들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오늘날의 한국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알고 계시죠? 압록강에 사군을 개척할 때 파견한 사령관이 최윤덕이었는데 세종대왕이 신하들한테 사령관 추천하라고 할 때 만장일치로 최윤덕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이건 세종대왕이 최윤덕을 이미 점찍어 놓았다는 뜻이죠. 일찍이 최윤덕이 북방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세종대왕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최윤덕 자체가 워낙에 신중하고 점잖고 냉정한 사람이라 이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때 사령관직을 두고 최윤덕 말고 거론된 사람이 이순몽이었습니다. 이순몽은 최윤덕과 완전 반대로 물불 안 가리고 다혈질에 근데 또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 먹고 사고 친 횟수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종은 최윤덕을 총사령관에 이순몽을 돌격형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러니까 조선 군대가 나설 땐 상남자처럼 휘몰아치고 빠져야 할 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육진을 개척할 땐 이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를 보냅니다. 세종대왕은 육진을 무력으로 점거한 뒤 그곳을 행정구역으로 개편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무가 겸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김종서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세종대왕은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도 몇 년은 최윤덕과 김종서에게 거기에 더 있게 합니다. 걔네들이 개척했으니 걔네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이 외에도 세종은 한국만의 음악을 완성하고 싶다며 집현전 학자 중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박연을 발탁해 한국 악기를 새로 만들게 해 박연이라는 이름이 한국의 3대 음악인의 반열에 오르게 해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땐 후반부에 집현전 학자들을 몇 명 데려다 조수 역할을 시키는데 이 학자들이 다 저마다의 역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격이 호탕해 외교술이 능했던 성산문에겐 외국으로 보내 자료를 수집해오게 하고 신숙주는 최소 6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천재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쉽게 한글을 접하려면 불경을 한글로 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 세종대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둘째 아들에게 불경 한글 작업을 시켰고 아직까지도 한국 4대 서예가로 손꼽히는 셋째 아들에겐 글자나 자료 적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세종대왕에 관심이 많고 벌려놓은 사업이 많으면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정치 활동에 소홀할 수 있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련한 정치 베테랑이었던 황희와 맹사성을 정승으로 오랫동안 앉혔던 겁니다. 황희가 좀 뇌물 받고 부패한 전적이 있어도 신하들 잘 조율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론 황희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오래도록 황희를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인간이든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각 분야별로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주변에 포진시킬 수는 있겠죠. 이게 리더의 역할인 겁니다. 이 많은 업적들이 한 임금의 치세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건 세종대왕은 자기가 직접 사람을 발탁했으면 괜히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하고 임명하는 게 리더의 역량이자 능력이죠. 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작가인 김은희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넷플릭스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다른 제작사와 달리 원하는 바를 처음에만 말하면 돈만 주고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이 세종대왕의 경영술이 딱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세종대왕을 본받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